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호대가 무릎 환자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사용에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카페에서 보면은 보호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무릎 상태에 맞지 않는 보호대를 추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보호대에 대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보호대에 관련된 어떤 오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기능성 보호대에 관련된 아주 좋은 제품을 갖다 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서 보호대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브레이코리아 이민세 실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지금 그 무릎 카페랑 지금 저희가 이제 함께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두 번째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계약 없이 계속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보자 하다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오늘 이렇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자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보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보조기의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 저희가 제품을 갖다가 이제 홍보하는 차원보다는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학적으로 왜 이게 보조기가 이제 필요하고 보호대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공익호자 지금 나왔고요. 일단 아시겠지만은 무릎 손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인대 손상과 그다음에 연골판 손상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이런 장기를 갖다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국내에서 대부분의 이제 그 정형외과 병원에서는요 이런 각도 보조기를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많이 추천을 해주세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보조기 같은 역할은 이제 수술한 다음에 무릎을 굽히지 못하게 이런 가동 범위를 갖다 움직이지 못하게 제한하는 용도로만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 추가로 이제 정보를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이 보조기 사업을 거의 한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 직업상 이제 이 본사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일본, 유럽 등 그 전시에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기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단일화 시켜가지고 이런 보조기만 쓰세요. 근데 이제 해외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딱 나눠진 게 뭐냐면은 수술 직후에 쓰는 그런 포스트 오퍼레이션용 보조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펑셔널 리브레이스나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에 쓰는 보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보조기의 순수 역할이 단순하게 이제 가동 범위를 갖다가 제한하는 데만 이제 두고 있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오래 착용하게 되면은 근력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극적이면은 안 쓰는 게 좋다라고만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도 이제 그런 국가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는 그 의지 보조기약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똑같이 배우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커리큘럼이 거의 한 30-40년 전에 있던 그런 커리큘럼 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역할만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다양한 펑셔널 리브레이스들이 이제 제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보존 치료나 아니면 굳이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두 번째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방 십자인대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골이 앞으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쪽에 프레임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는 반대로 이 경골이 뒤로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조기 디자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일단 신발을 벗고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무릎이 이제 아프신 상태에서 만약에 가동 범위가 풀로 안 나오시는데 이렇게 착용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의 추세는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냥 위에만 이렇게 밀어넣으면 되는 정도로 바로 착용이 가능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게 전방 십자인대는 이게 전면에서 그 다음에 허벅지 쪽은 후면에서 밀어줘야지 제 역할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돼 있냐라고 하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건 뭐냐면은 프레임이 디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끈 4개가 주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프레임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는 결코 장점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거는 저희 본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이 이제 무릎을 굽히게 되면은 이 경골 부위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폈을 때 마지막 30도 부분에서 무릎이 경골이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이 뭐냐면은 무릎은 해부학 구조상 이 경첩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경첩관절은 그냥 싱글 엑시스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릎은 이렇게 폈을 때 경골이 뒤로 빠지면서 다시 무릎을 폈을 때 경골이 앞쪽으로 밀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재현해줌으로 인해 가지고는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재활 과정이 있어서 가지고는 그런 어떤 운동 능력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러한 보조기들이 미국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NFL이라는 미식축구 협회에 이제 굉장히 국민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귀금속이나 아니면 반지까지 같은 걸 못 끼게 딱 막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드에서 그 선수들이 사용하는 건 거의 못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일 상담을 많이 받는 이유가 저희 찾아오시는 고객의 한 8, 90%는 거의 한 40, 50대 남성분들인 것 같아요. 느낌에 거의. 물론 1, 20% 정도는 엘리트 그 체육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긴 하시는데 한심스럽게 이제 그 사모님이 간혹가다 같이 오세요. 근데 사모님 옆에서 이제 이렇게 제품을 갖다 딱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딱 하시면은 딱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까지라도 운동을 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관점은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을 키우고 이제 약간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는 순간 자기 취미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관절 자체가 이미 뭐라 그럴까 젊은 나이에 했을 만큼 그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십자인대 끊어지고 나서 병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 그냥 동네 마실이나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데 또 자기 몸은 이미 그런 거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지 않고 축구나 족구 같은 좀 격렬한 운동을 더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는 내가 지금 십자인대가 이제 끊어졌는데 앞으로도 뭐 축구나 이런 족구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그냥 하기에는 좀 무릎이 많이 불안하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도 이제 직업부사관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낙하산 타다가 이제 왼쪽 십자인대랑 그다음에 내측 연골연화증이 지금 진단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또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는 그대로 하기에는 이제 무릎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째 지금 보조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조기의 그런 단점을 갖다가 이런 기능성 무릎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보존 치료를 가는 있어가지고는 최대한 늦춰진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성 보호대를 차시고 운동을 하시는 거랑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랑 비교해봤을 때 근력 저하가 어느 게 더 빨리 오는지를 갖다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이런 보조기를 끼고서라도 어떻게든 밖에서 운동을 하시면은 근력은 유지되거나 증가가 될 것이고, 반대로 무릎 부상이 좀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는 집에 가만히 계시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력이 좀 많이 저하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이런 기능성 보호대나 보조기가 훨씬 더 아마 일상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런 기능성 무릎 보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나요? 저는 저기 일할 때 차고는 상관이 없을까? 저도 현장 일을 해서 예. 현재 지금 후방 시즌에서 파열돼서 주로 걷거나 서 계시는 일이 많으신가요? 예. 뭐 일단 착용을 하셨을 때 약간 이물감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땀이 차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일을 방해하거나 흘러내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참고로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 다음 섹터에 나오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제품을 지금 차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러면 운동할 때는 착용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좀 그때는 저기 벗고서 이제 운동하고 하는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이제 적용하시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해 봐서는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그 재건수를 좀 잘해야 돼도 미세 동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우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스쿼트나 아니면 다리 운동을 했었을 때 뭔가 무릎이 조금 붓고 그다음에 무릎이 약간 떨리는 느낌을 갖다가
이러한 제품들은 아무래도 좀 더 잘 잡아주는 편이죠.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이제 방장님이랑 뭐 잠깐 여기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천으로 된 보호대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는 천으로 된 보호대는 역할 자체가 이렇게 이제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핑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력이 뭔가 여기 잡아주는 능력이 있어서 잘 잡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기능성 부족이는 하드타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딱딱한 몸체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골격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십자인대나 내외측 인대가 그 끊어지는 모멘트는 뭐냐면은 뼈가 좌우로 뒤틀리거나 존으로 빠졌을 때거든요.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의요. 그래서 천으로 된 보호대랑 하드타입 보호대랑 차이점 뭐냐면은 천으로 된 보호대는 근력 쪽에 이제 컴프레션을 줘가지고는 뭔가 움직임을 좀 제어하는 편이고 하드타입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매니처럼 매달려 있다가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뒤틀리거나 전후방으로 빠졌을 때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케이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천으로 보호대가 뭐 보호력이 한 뭐 10% 미만이라고 하면은 이런 하드 타입 보호대 같은 게 거의 한 7, 80%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잡아주는 거 능력 자체가. 운동할 때 그걸 쓰면요 가동 범위가 많이 제약이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게 뭐 풀스쿼트를 했었을 때 방해될 정도로 이렇게 방해되지 않아요. 많이. 축구나 뭐 이런 그런 활동성이 좀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좀 많이 해보셨다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 거에 좀 어떤 느낌? 여태까지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2011년부터 저희 제품을 지금 계속 들여와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40, 50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축구가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축구 하시는 분들이나 족구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태까지 뭐 쓰면서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가동 범위 자체는 아무래도 제약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게 운동을 방해할 정도로 막 흘러내리거나 뭐 그 움직임을 방해할 정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섹터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섹터인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관절염을 봤었을 때 이제 다리 모양을 보면은 대충 어느 관절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실 거다라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흰 다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런 내측 연골에 많이 퇴행성이나 아니면 연골연화증이 오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인대가 다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무릎 관절이 불안하다 보니까 연골이 좀 마모가 빨리 돼가지고는 연골연화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일찍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4기 정도로 나누는데 1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간헐적인 통증, 그러니까 좀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걸어섰을 때 나타나는 통증이야. 그다음에 2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손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아니라 이제 거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붓거나 조금 이렇게 통증이 수반하는 거고 3기부터는 이제 거의 디딜 때마다 계속해서 통증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3기는 주로 이제 좀 심각한 환자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1기, 2기에서 이런 무릎 보호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은 그 정상 관절의 간격이랑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의 간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쪽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얼라이먼트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타이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쪽이 마모가 일어나게 되면 편마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얼라이먼트를 잡아줘야지만이 편마모를 갖다 잡아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뼈의 골격 형태를 갖다가 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는 체중이 거의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제 오프로딩 시스템을 갖다가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프로딩 시스템의 이제 원리는 여기 보신 대로 3점압의 원리, 그 다음에 4점압의 원리, 그 다음에 4점압의 원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점압의 원리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한쪽에 지주가 있느냐 아니면은 양쪽에 이렇게 지주가 있냐의 차이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어떻게 하는 식으로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일반 보조기랑 틀리게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을 위한 이렇게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리 모양이 이렇게 약간 휘었죠 많이. 그리고 이걸 내리게 되면은 반대로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 이렇게 약간 O자다리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이제 착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이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측에 이제 가해주는 그런 어떤
하중을 갖다가 최대한 이제 이 보조기나 아니면 뼈 쪽으로 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이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추가 진행 사항을 갖다가 좀 막아주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런 관절염 보호대의 선택시 고려 사항은 뭐냐면은 사용자의 활동 수준이랑 그다음에 관절염의 진행 상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기인지 2기인지, 그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연골 손상인지 아니면 인대가 복합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제가 아까 이런 양쪽에 지주 있는 제품이 있고 한쪽에만 지주가 있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쪽에 있는 지주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연골 연화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에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나온 제품이고, 반대로 양쪽에 지주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펑셔널, 그러니까 기능성 무릎 보조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이에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도 이제 잡아주고, 그다음에 무릎의 십자인대 손상이 됐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 다리 모양이 다 틀립니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성품, 그러니까 사이즈만 이렇게 재가지고 바로 착용하는 제품이 있고, 커스텀, 그러니까 직접 다리 모양을 본을 떠가지고 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다리가 너무 휘게 되면은 일반 기성품은 안 맞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제 맞춤 제작용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고려할 부분은 인지 능력이나 기타 심리적인 상태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일단 이런 OA,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제품을 갖다가 소개를 해줄 때 보면은 일단 어르신이 매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찼을 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거를 견딜 수 있을 때만이 이걸 쓸 수가 있지. 그래서 뭐 혹시 퇴행성 관절염 그런 보호대에 대해서 또 질문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원리는 좀 아시겠죠? 어느 정도. 퇴행성 관련 관절염은 아니고 네. 후방십자인대 파열인데 네. 이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이제 오른쪽도 아프거든요. 예, 예. 보통 이런 경우 근데 뭐 MRI 찍어보니까 뭐 무슨 측벽 누구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주는 어차피 여기니까 이걸 차도 오른쪽도 같이 차주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질문도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밸런스 이제 많이 보통 한쪽이 아프시니까는 자꾸 이제 건축, 그러니까 멀쩡한 다리로 이제 체중 전이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쪽으로 같이 아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양쪽을 차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이 만약에 밸런스를 갖다가 이걸 차셔가지고는 만약에 회복이 됐었을 때 이쪽이 자연스럽게 같이 좋아지면은 한쪽만 차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쪽을 먼저 찾는데 이쪽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양쪽을 한번 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초반부터 양쪽을 차시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안 좋은 쪽을 먼저 차시고 밸런스가 회복이 되면은 반대쪽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시죠. 그 퇴행성 관절염 사기거든요. 예, 예. 병원에서 진료할 때 물어봤었어요. 의사선생님한테 혹시 보조기 이런 거 도움이 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유랑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신 거예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뭔가 찾아가지고 도전을 해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기본 정보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접근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시간이 이따가 되시면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번 차 보시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차 보시고 호전이 되면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본인이 경험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본인 중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거 마지막 질문 받고, 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걸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주저리 이것저것 막 두서 없이 막 얘기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